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좀 늦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제 오후가 됐고요. 한국은 이제 아침이 됐네요. 오늘 쉬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버이날이라서 더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겨루기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도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일을 좀 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안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슈가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여러 가지 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가로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미국은 all about 중국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은 지금 뭐 인도 다른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딱 그 중국을 겨냥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78세, 82세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날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정신 상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ABC 방송과 늘 이 두 매체가 같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나는 신문, 하나는 방송으로서 두 사람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신 상태가, 정신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고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이득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정신적인 그 안정도라고 할까요? 정신 상태 54%가 괜찮다. 신체적으로는 뭐 64%가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32%만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3분의 1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정신 상태를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밖에 내용은 또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직성과 신뢰도 이건 바이든 대통령 41% 받았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33%. 참 두 후보 다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43%입니다. 바이든만 너무 많다. 26%. 두 사람 다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그 결과고 여론조사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도 보면 많이 내려갔어요. 36% 2월 달에 42%였습니다. 경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과연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 잘했는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 잘했어 54% 바이든 대통령 so far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는 36%밖에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별로야. 7% no opinion 의견 없음 3%.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선거에 가면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빨간색과 좀 세몬 색깔이죠. 빨간색이 공화당 중간에 이 연어 색깔이 공화당 쪽으로 기운 그리고 파란색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또 민주당의 기운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 대 바이든 두 사람이 겨룰 때는 난 분명히 공화당이야 트럼프야 36% 그리고 그쪽에 기울었어 9% 합치면 45%네요.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좀 다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결과가 민주당이야 32% 민주당 쪽이다 6%에서 합쳐서 38 그러면 45% 대 38%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또 디센티스와 바이든으로 하면은
디센티스에게 하겠다 32%대 42%네요. 그리고 바이든에게 32대 5 하면은 37%. 이것도 디센티스가 바이든보다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는 18%, 디센티스와 바이든 사이에서는 21%. 그래서 이게 디센티스가 바이든과 대결을 하면은 트럼프가 대결했을 때보다 3% 정도 앞서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결정을 안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캠페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한 듯 보이지만 그가 형사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0년도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었던 것, 기소돼야 된다 56%, 그리고 기밀 서류 잘못 다룬 것 54%,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54%, 과반수 이상이 지금 모든 것 다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화당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도 그에게 찍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죠. 하나의 케이스, 여자 관계는 이미 기소가 됐고 또 다른 케이스는 다음 주에 강간 재판에서 배심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민주당은 바이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선거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살상무기 금지법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만들어서 제 책상에 주세요. 그럼 저도 즉시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게요,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하원에서는 살상무기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적어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버몬트 이런 데를 포함을 한 진보적인 주 10군데에서는 살상무기 금지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가? 토요일인 어제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북부라고 하던가요? 댈러스 인근의 아울렛몰에서, 아울렛 주변에 많잖아요. 그 아울렛몰에서 결국은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3명은 그동안 그 사이에 위독하다고 하고, 사망자 가운데는 5살에서부터 51살, 5살이야말로 정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AR-15 스타일의 총기로 무장한 괴한이 쇼핑몰에서 이런 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너무 기가 막힌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자주 있는데도 늘 놀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댈러스 외곽의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거기서 달라스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이 있답니다. 범인도 숨졌고 단독 범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사스주에서는 거의 1년 전에 우발디 총격 사건, 그때는 막 19명 학생이 숨지고 2명 선생님이 살해됐잖아요. 그런데 달라스 21살 이상이면은 별다른 어떤 그 제약 같은 게 없습니다. 허가 없이도 권총을 사니까. 허가 없입니다. 권총, 핸드건. 허가 없이, 전과가 없으면. 그리고 무슨 라이플이라든가 샷건 같은 것도 약간의 제한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너무 먼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이 앨런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이 포함된 곳이 본인의 지역구인 케이셀프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총격 사건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점점점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항상 또 뒤에 붙이는 게 있어요.
공화당에서는 법 집행관들과 함께합니다. 뭐 이런 얘기 붙이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 현 대통령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주말이 되면 캘리포니아주 치노의 한 아파트먼트에서도 총격 사건이 사람 다 숨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택가라든가 파티를 많이 하니까요. 무슨 학교에서 아울렛 몰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또 미시시피주에서도 식당에서 역시 사람이 숨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5월 6일 어제 현재 199건이었으니까 또 일어났으니까 200건이 넘네요. 지금 대량 총격 사건이 올 들어서 5월 6일까지. 야, 그런데도 미국은 정말 대단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다 총으로 무장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그 흑인에 대해서 과거에 노예라든가 그 이후에 주택 문제, 융자 문제, 범죄에서 사람을 잡을 때 등등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해서 이제 백인을 얘기를 하죠. 거의가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 하면은 노예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들 그 후손들 쭉 차별받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적어도 6개월 살았으면 어떻게든 잘 이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었어요. 배상위원회라는 위원이 있어서 9명이 만들어서 이들에게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나중에 만약에 의회에서 권고를 이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의회로 보내서 의회가 법안을 만들면 게빈 뉴섬은 웰컴, 이 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게빈 뉴섬이기 때문에 아마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총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주택에 대해서 무슨 이런 차별을 받았다면 그 케이스가 다 있어서 누구는 뭐 11만 몇천 달러, 조상이 무슨 노예제 때 피해를 봤던 사람이다 하면 또 얼마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다 조지 프로이드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라 숨진 그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함께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대선 주자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나는 클래런스 토마스 뒤에 서겠다. 그를 지지한다. 연방 대법관으로서 가장 최근에는 너무 많으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적어놓은 걸 봐야지 알 것 같네요. 네, 가장 최근에는 와이프 버지니아 제이니 토마스가 아주 보수적인 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딱 그 사람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딱 그 올리기 전에 고소하고 이러기 전에 이 클래런스 토마스의 와이프에게 컨설팅 피로 10만 달러 이상을 줬다는 게 기록이 쫙 다 있는데 이름만 빼고 돈을 지불해야지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친척의 뭐 아주 비싼 등록금을 또 누가 공화당 누가 대줬고 본인의 휴가 선물 등등등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돈의 문제는 그 사람이 와이프에게 돈을 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연방 대법원에서 클래런스 토마스도 판결을 해줬고 소수인종의 그 투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는 그 사람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복음주의잖아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나는 복음주의의 표를 가져가겠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좌파는 말이야. 클래런스 토마스 처음부터 공격했어. 클래런스 토마스가 과거에 이 연방 대법관이 되려고 할 때 90년대 초에 이제 인준 받고 할 때 인준 청문회부터 괴롭혔어. 조 바이든이. 그때 상원에서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타 힐이라는 지금은 교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타 힐과
클래런스 토마스가 두 사람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기회균등위원회, 아주 미국에서 중요한 부처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기회균등위원회에서 클래런스 토마스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아니타 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그의 일을 도와줬는데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 성희롱이 맞네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sexual harassment라는 단어가 생겨서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때 조 바이든이 공격하지 않았는가? 이 클래런스 토마스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하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래런스 토마스가 이제 다 선물 받은 것도 보고를 해야지 되고 본인의 집도 부자 공화당의 기부자에게 팔았고 그 사람이 주는 뭐 몇십만 달러짜리 휴가도 뭐 가고 휴가는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돈을 댔고 그리고 또 연방대법원 산하 무엇의 이사이기도 해요. 그런저런 것과 또 와이프와 또 다른 사람이 하던 그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에서 돈을 또 아주 오랫동안 받았었고 클래런스 토마스가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돈 받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본가요? 그런 것을 못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지만 괜찮다라든가 사실이 아니다라든가 사실이지만 괜찮지는 않지만 excuse 할 정도다라든가 그런 말은 전혀 없이 원래부터 그렇게 클래런스 토마스를 귀찮게 굴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뒤를 봐야지 됩니다. 물론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스트, 방송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사실은 저널리스트 방송하는 사람들은 진실만을 보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또 오늘 욕을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CNN 방송이 그 CNN의 미국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시아판이나 뭐 인터넷에 나와 있다던가 그리고 리포트를 하는 기자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프로듀서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홍콩에서 브레이크 뉴스, 디지털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해서 저는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 서울시와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뉴스 공장이 김어준 씨는 하차를 하고 유튜브로 와서 굉장히 표현의 자유의 장이 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서 이 김어준 씨는 더 많은 그 야망을 펼쳐가고 있다. 뭐 말하자면 그런 내용의 보도예요. 물론 그 안에는 미국의 국무부가 한국의 지금 현 정부가 뭐 언론에 대해서 뭔가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한다든가 MBC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죠. 물론 용산에서는 그걸 미국에서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저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한국이 워낙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기타 등등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다 김어준 씨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CNN 방송의 보도는. 그런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 CNN 방송이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보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보도를 했더니 누구는 무슨 뭐 김어준 씨 편이네. 누구는 왜 그런 무슨 어떠한 것을 왜 언급을 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을 저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만을 하려던 것이 팍스잖아요. 가짜까지 막 붙여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저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뉴스에 가치가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뉴스로 보도를 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잖아요. 저희 판단이 옳기를 바라면서 그런 쪽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보도를 하면은 누구는 그걸 보도를 했다고 싫어하고 누구는 또 했다고 좋아하고 제가 그 내용을 보도를 할 때는 이런저런 아마 18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제가 한 것에 여러 가지 뜻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딱 그 어느 한 면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클래런스 토마스 나는 지지해. 왜냐하면 복음주의가 그 사람 낙태도 반대해. 심지어는 소수인종의 투표 권한을 힘들게 하는 거에 찬성을 해. 아무튼 그런 그 클래런스 토마스가 너무나 보수기 때문에 흑인이지만 백인 보수보다도 더 보수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를 딱 옆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졌어요. 또 신경 쓰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워렌 버핏이 은행 사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미팅에서요. 굉장히 잘못된 인센티브 그리고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자율 인상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관계자들이 여파를 막으려고는 해보지만 어쨌든 투자가들은 다른 은행은 괜찮아 하는 걸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암울하게 두려운 것, 아주 막연하게라도 두려움 이런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소비자들이 은행이 안전해? 이렇게 걱정을 하면은 경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돈을 25만 달러까지는 지불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건 메시지를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관계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주 막 회의론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때 가장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네요.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거 워렌 버핏 아니고 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제가 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고 워렌 버핏이 하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은행 사태.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돈을 이렇게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능력, 돈을 이전하는 그 능력은 정말 관계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은행 이상해 주식값이 내려가고 예금이 좀 줄어들었다 하면 휴대폰 다 꺼내잖아요. 다 큰 돈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잖아요. LA에 있는 한인타운에서는 한인은행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게 이럴 땐 좋죠. 아무튼 그런 문제. 그게 우리가 사는 세대다. 그래서 지금 성냥이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 불 붙은 성냥이 큰 화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성냥이 자기 한 몸 태우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다. 워렌 버핏과 또 유명한 친구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 또 하나의 경고가 미국과 중국은 차이를 제치고 서로 잘 지내야지 된다. 슈퍼파워들이 공통 관심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협력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찰리 먼거도 이제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애플에 대해서는 전에 조금 판 것 후회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워렌 버핏도 중국과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자유무역이다. 공통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지금 이 상태를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에 그대로 비유를 하거든요. 막 그때 쿠바하고의 미사일 사태로 막 가려고 했었을 때 그때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할 수도 있는 게임을 중단해야지 된다.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 번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맨이 투자가가 보는 그런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이건 모르는 거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은 지능 자체로 볼 때는 정서적인 감정이나 감정지수나 이런 거 빼고 그렇게 볼 때는 인간보다 위로 갈 수 있고 그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워렌 버핏은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국제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워렌 버핏이 92세입니다. 같이 일하는 찰리 먼거가 99세입니다. 물론 92세, 99세에 또
오마의 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가치가 없으면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78세, 82세에 선거를 한다고 그래도 되나 하는데 99세, 92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얘기를 완전히 막 예전처럼 신뢰만 할 수 있는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중국과 잘 지내라고 했는데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인도 안보 자문들이 오늘입니다. 걸프와 아랍 국가와 인도를 쫙 엮는 항구에서 시작해서 철도로 이렇게 있는 그 기간 산업 프로젝트를 논의합니다. 이 한가운데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항구에서 선박을 통해서 쭉 와서 철도로 연결을 해서 이게 전략적인 기간 산업 프로젝트. 딱 뭐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실크로드. 중국의 1대1로. 그거죠. 핵심이 이쪽 지역인데 이걸 미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제 추후에 이스라엘도 여기 가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중동의 다른 여러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난 18개월 동안 원래 이스라엘이 이걸 원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드린 국가 가운데서 정상적인 외교를 설립하지 커넥션이 없는 그런 국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나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시대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보세요. 지금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바다와 뭐 육지를 건너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거기에 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와 또 연결이 되십니까? 한국과 미국이 먼저 워싱턴 선언 같은 걸 해놨다가 일본이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빴을 때는 계속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이가 좋아지면 다시 세 국가가 공통으로 동시에 북한에 관해서 핵 움직임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따로 또 같이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잭 설리번 국가안보의 총책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착하고 나면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도 만나고 다른 관계자들과 지역 이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질 바이든 여사도 찰스 3세 대관식에 갔는데 대관식에 가서 딱 그 대관식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자연스럽고 평민스러운 나라인데 막 왕관에 보라색에 뭐에 막 검을 들고 막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영국의 왕실의 중요한 인물들도 만나고 또 두 번째 만나겠네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 우크라이나 퍼스트 레이디도 그 영국에서 또 만났습니다. 한 번에 가면은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일 쫙 보고 오는 거죠.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